여러분 지금 뒤에 뭐가 보이시나요? 흥인지문, 동대문이 보이시죠? 저쪽에 지금 두탑 건물이 보이실 텐데 저게 두산의 본사, 두산타워죠. 많은 대기업들이 본사를 강북이나 도심을 떠나가지고 강남 쪽으로 옮겼는데 두산은 여전히 동대문에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한 3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동대문의 땅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도시 서울은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을 북촌이라고 부르는데 북촌은 산을 등지고 북악산, 청계천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의 남양 땅이라 잘 사는 고관대작들이 살았고 굉장히 높은 양반들이 살던 곳이었죠. 키워드는 권력이었습니다. 남촌은 배산 임수, 남산을 등지고 청계천을 바라보긴 하는데 북향이죠. 땅이 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아닌 음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위 권력층들이 살았고 일본인들의 거점이 남산 밑이었고 그게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 강남 개발 이전에 청계천 이남이 그 당시에 강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제 발전이 확 이루어지고 일본식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죠. 남촌의 키워드는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경복궁 옆과 정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복궁의 행정적인 일들을 보는 이들, 그러면 경하전이라고 하는 이들인데 중인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거지가 서촌에 배치되어 있었고 정동에는 이제 서양의 공사관들이 펼쳐져 있었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 곳,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 그 다음에 서촌에서 중인들, 서얼들, 능력은 있고 많이 배웠는데 더 이상의 관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들이 문화예술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꽃피웠던 문화예술, 서양 문화의 발상지가 서촌이었습니다. 북촌은 권력, 남촌은 자본, 서촌은 문화예술, 동촌은 뭐냐? 동쪽이 지형이 낮아요. 청계천의 하류 지역입니다. 범람 습지가 됩니다. 청계천에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를 다 떠내려오겠죠. 분뇨 떠내려오고 재가 떠내려오고 하면서 조선시대의 하수도 역할을 해버린 거죠. 안 그래도 청계천 하류에 범람하는 이 습지에 나중에는 이 범람하는 홍수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 사람 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됩니다. 가장 하층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여기를 지키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하급 무사들, 여기가 땅이 낮다 보니까 방어에 약하고 외적이 쳐들어오기 쉽고 백성들 살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급 군사들, 군사 시설들을 놓음으로써 여기에 방어의 좀 취약성들을 좀 보완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하급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하고 먹고 사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나라에서 허락한 시전이 아닌 개인적인 난전은 원래 불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용하느냐? 군인 군속 가족에게 포목을 장사할 수 있는, 난전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죠. 월급 못 주니까 포목 장사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300년 된 이 동대문 시장, 의류시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포목 장사. 여러분 근데 그 포목상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당시의 포목상이 바로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근대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탄생을 하는데 그걸 만든 이가 바로 박승직이에요. 그 박승직이 만든 그룹이 바로 두산그룹이에요. 박승직 상점으로 시작했다가 이름이 두산그룹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125년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산그룹. 박승직 상점은 동대문에서 사실 포목 장사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1910년 들어와서 새로운 히트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메인이 바뀌어버리죠. 그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아시는 박가분이라는 겁니다. 박씨에서 가문에서 나온 분. 우리나라 사실 현대적 제1의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박을 칩니다. 그 이후에 옷장사가 아니라 오비 맥주 아시죠? 맥주업을 뛰어서 오비 맥주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소재, 이런 소비재 산업으로 가다가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는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게 두산입니다. 동대문에서 창업했던 그 당시에 1대 창업자의 정신을 잇고자 두산타워는 여기서 본사를 옮기지 않았어요. 두산은 여전히 동대문에 남아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범람 습지라고 했잖아요. 청계천 하류라. 땅이 질기 때문에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도성 만들고 성문 만들 때 계속 마지막까지 고쳐짓고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문이 동대문이었고, 자, 그 낮은 땅에 지어졌던 동대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에 취약하죠. 다른 문에 넘는 보이시나요? 문 밖에 이렇게 둘러싼 옹성이라고 합니다. 또 애틋한 역사들을 또 들어가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사실 고종 때 대한제국기에 전차를 놓는데 이 전차가 서대문에서 이 동대문 정문을 지나 옹성 꺾어서 나갑니다. 이 전차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이 동대문 안 그래도 지반이 약해가지고 좀 약한 이 도성문을 어떻게 흔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좀 더 취약한 문이 되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지나가죠. 교통의 의지잖아요. 동대문에 굉장히 많은 지하철들이 교차하며 지나가는 곳이라 여기 지하철에 가면서도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국전쟁, 상처, 전철,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그 앞을 훑고 지나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몸을 버티고 있는 이런 문이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애틋한 동대문, 우리 아픔을 계속 같이 해왔구나, 감싸 안으면서 가야지,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문이 바로 저에게 동대문입니다.